네, 어서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NBA는 꾸준한 적중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에도 조금 주력 라인업들은 조금 안고 갔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더 땡겨야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주간 싹쓸이로 한번 다 쓸어담고 한번 또 해외 축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애들레이드와 일단 오클랜드의 경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들레이드 일단 1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역시 연승을 조금 달려주면서 경기력의 분위기를 조금 끌고 왔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단 경기력이 좋았었죠. 자, 그 가운데 일단 물론 이제 난타전이 조금 많았어요. 일단 상대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메가서, 웰링턴 피니스, 멜버른 빅토리 이런 팀들 상대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단 눈부신 피 터지는 난타전을 펼치면서 일단 역시 다득점을 보여주면서 3연승으로 1위 자리 탈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가 약간 이제 조금은 이제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직전에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도 일단 홈에서 어떻게 보면 멜버른 시티를 꺾어냈습니다. 일단 이제 멜버른 시티와의 매치에서는 1차전 매치업 어떻게 보면 이제 멜버른 홈에서 2대2의 무승부를 기록했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단 조금 나름의 또 오클랜드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줬던 가운데 그 경기 저력들을 좀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고무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경기는 일단 제가 또 호주 축구 같은 경우는 또 오바가 상당히 또 좋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일단 오바의 텃밭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노려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 2.5 기준에서 언더사이드를 먼저 추천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클랜드가 물론 이제 최근 일단 직전 경기 때도 멜버른 시티 상대로 3대0의 승리를 거둬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리그 내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 실점 1위 팀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조금 내려앉았을 때는 일단 이제 웬만한 팀들이 약간 이제 공략을 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단 최근의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뿜어져 나온 점들을 보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올 시즌 벌써 이제 12경기를 치렀습니다. 12경기 동안 8승 2무 2패야. 8승 2무 2패로 상당히 일단 준수한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경기 동안 실점이 지금 현재 무엇보다 9실점밖에 없어요. 9실점. 경기당 일단 1실점이 되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리그 내 독보적인 수비 1위 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만큼은 일단 역시 오바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 물론 이제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실제 약간 수비가 조금 불안한 팀인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워낙 또 오클랜드가 일단 중원과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일단 두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오버보다는 전 약간 언더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일단 오클랜드가 아시다시피 일단 개막하고 6연승을 조금 달렸다가 최근 6경기 동안 2승 2무 2패로 약간 조금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경기를 상당히 또 잘 안고 가고 있는 경기들도 좀 있긴 했지만은 일단 이제 약간 후반기 들어서면서 약간 경기력의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역시 공격진의 일단 한 방은 역시 약간 애들레이드 쪽에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된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6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에요.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물론 애들레이드가 홈에서 약간 불안한 수비진들을 조금 노출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은 일단 오클랜드 입장에서도 일단 요 경기 어떻게 보면 약간 철퇴 축구의 퍼포먼스를 안고 간다면 이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 가운데 역시 올 시즌 무엇보다 일단 역시 홈에서 구딘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일단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일단 애들레이드의 승리는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 라인업은 애들레이드 사이드로 저점 포인트를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일단 무조건 이제 웬만하면 조금 호주 축구는 일단 난타전을 조금 추천을 드렸지만은 일단 요 경기만큼은 2.5 기준점 언더사이드의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또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창과 방패 맞대결. 저는 일단 창의 승리를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일단 다득점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될 것 같아요.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약간 햄무의 가능성도 살짝 보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일단 역시 안전한 애들레이드 승이나 언더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품어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그렇게 한번 품어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T와 일단 서울 삼성의 경기로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부상자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죠? 일단 해먼즈도 약간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때는 이제 해먼즈까지 이제 복귀를 할, 가능성의 여지가 또 열려있는 데다가, 일단 최근에 일단 카굴랑안이나 여러 가지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주는 멤버 구성들이 좀 잡혀있다 보니까, 일단 역시 경기력이 상당히 또 올라와 있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KT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 이제 조금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직전에 창원 LG전에서의 조금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최근에 4연승의 또 분위기를 조금 이끌어가면서 최근에 반등들을 조금 안고 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KT가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잘 비볐어요. 경기들을 좀 잘 비볐던 가운데 약간의 패배들을 조금 당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역시 조금 KT의 복귀 자원들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무엇보다 양 팀들 이제 베스트 5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KT 같은 경우도 한윤기, 허운, 한희원 요런 자원들이 일단 전부 다 일단 가용이 되고 있고 일단 용병 라인업에서 일단 해먼즈가 또 복귀를 한 가운데 일단 카굴랑안 일단 이스마일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전력으로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나름의 또 알토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KT도 긍정적이고요. 반면 또 서울 삼성 같은 경우도 실제 저스틴 구탄 거기다 일단 데릭슨, 코피 코번 요런 자원들이 상당히 일단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일단 국내 자원들 가운데에서 정말 리그 내에서 최고의 얍삽이가 존재하죠. 아시다시피 의학세가 버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단 조금 배팅하고 보기에 일단 경기를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정말 얄밉게 농구를 해요. 아시다시피 이정현만큼 얄밉게 농구를 하는 국내 자원들은 리그 내에서 없을 거야.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최근에 일단 상당히 또 김신의 이탈도 일단 삼성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이 경기는 접전의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경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일단 프렌사이드 일단 4.5 프렌으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승호패 라인업의 5사이드도 일단 메리트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제 해먼즈가 복귀를 하지만은 KT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100%의 몸 상태들을 조금 잔부상들을 조금 안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 데다가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일단 삼성의 경기력들이 일단 조금 조준력이 갖춰져 있다는 모습들을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삼성의 분위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역배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경기다. 역배는 일단 접전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능성들을 품어보시면은 일단 좋은 리듬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최근의 삼성의 경기력이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양 팀들 특히 또 일단 KT가 조금 경기가 좀 잘 안 풀렸던 경기들이 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렇게 라인업 구성들이 돼 있지만은 일단 베스트 라인업을 끌고도 올 시즌 약간 조금 취약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지표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올 시즌 무엇보다 일단 KT가 리그 내에서 일단 득점력들이 상당히 일단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리그 득점 어떻게 보면 일단 리그 내에서 자, 지금 이제 일단 안양정관장 고양 소노가 꼴찌고요. KT가 8위 자리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일단 야투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일단 조금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지표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지표가 역시 올 시즌 조금 개인적으로는 리바운드에서는 나름의 또 일단 경쟁력들을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리바운드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저는 약간 조금 저득점의 페이스를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일단 이 지표들이 뭐냐면은 하나 원큐랑 비슷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일단 여자부에서는 리바운드 1위가 수원 KT입니다. 수원 KT인데 어떻게 보면 리바운드 몰빵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용병 라인업에서 압도적인 스코어가 없다는 점이 조금 문제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뜸할 때는 일단 경기가 약간 원활하게 못 간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153.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최근에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일단 저득점의 페이스들을 자주 조금 연출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오늘 경기 약간 언더사이드의 방향성을 조금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일단 역배, 프렌, 어떻게 보면 승호패 라인업의 5, 일단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 정관장과 원주 동부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버튼이 조금 라인업에 조금 합류하면서 일단 경기력들을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역시 버튼이 있으면은 일단 KCC가 그랬듯이 리바운드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해가지고 일단 또 긴급 수혈을 또 했죠. 긴급 수혈로 일단 오브라이언트를 또 일단 영입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일단 뭐 나름의 또 높이를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이고요. 일단 또 예전에 또 동부에서 같이 뛰었던 그런 멤버 구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게 약간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브라이언트가 그때 당시 동부에서 뛸 때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그다지 조금 원활했던 자원은 아니야. 일단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오브라이언트와 일단 버튼의 이 합들이 조금 예전에도 조금 표출이 됐던 만큼 일단 시너지가 좀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국내 자원들의 일단 야투 효율성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지원들이 일단 동부만큼 또 깔아줄 수 있는 패턴들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팀 선수들이, 용병들이 어떻게 보면 동부 출신이죠. 동부 출신의 매첩인데, 일단 아직까지도 동부 같은 경우는 강상재나 김종규 이런 자원들의 일단 라인업의 합류가 아직까지도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역시 정관장의 일단 최근 12경기 동안 1승 11패의 부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게 국내 자원들의 볼 리딩이 조금 안 된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해야 돼요. 볼이 제대로 안 돌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플레이나 개인 플레이에 대한 의존도들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역시 팀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단 원주 동부도 약간의 기복이 조금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일단 이선 알바노, 일단 오누아쿠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준수하게 뽑아져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일단 동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올 시즌 매치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 전부 다 홈팀의 승리긴 했습니다. 홈팀의 승리였지만은 일단 오브라이언트가 합류를 한다고 해서 일단 안양정관장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요 경기는 일단 격차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승이나 이런 패턴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두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보면 요 경기도 승호패 라인업의 5사이드도 한번 접근 포인트를 살짝 한번 두셔도 될 것 같아. 그런 내용들로 살짝 잔조를 한다는 점. 다만 이제 두 팀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요 부분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조금 안양정관장 지금 현재로 일단 리그 내에서 일단 역시 최다 실점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올 시즌 수비 밸런스에서의 전혀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점 1위 팀 지금 현재 안양정관장이야. 그런데다가 일단 동부도 약간 수비는 좀 취약합니다. 일단 지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일단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6위를 조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동부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로 어떻게 보면 10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82.2점이에요. 아시겠죠? 최근에 10경기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동부의 실점도 82.2점으로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154.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로 한번 전개를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최근 동부도 일단 높이 자원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인사이드의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수비가 지금 현재로는 조금 취약해 있어. 원래 또 동부 같은 경우는 수비가 상당히 일단 그 밸런스를 통해서 상당히 또 좋았었는데 최근은 그 패턴들이 깨졌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또 저는 오버도 컨택 방향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10경기 동안 평균 실점은 동부가 지금 1위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에서 오버로도 전개 방향성은 괜찮다. 자,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원주 동부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이렇게 컨택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먹겠다고 1.5 핸디 이런 거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배당 차이가 크게 안 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깔고 가야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전개를 잡아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일단 김단비에 대한 마크가 훨씬 더 심해졌죠. 그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일단 우리은행도 관리 올 시즌 조금 이제 전반적인 경기력들이 김단비 빼고는 기대할 만한 자원들이 전혀 없다는 점이고요. 자, 우리은행 그러다 보니까 일단 리그 내에서 지금 어시스트 꼴찌팀이야. 어시스트 꼴찌로 작년 대비해서 일단 역시 볼 리듬감이 전혀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김단비에 대한 개인 플레이 이런 부분들만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자, 물론 이제 요 경기가 일단 저는 그래도 우리은행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KB스타즈가 일단 리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실점이 상당히 또 많은 팀이고 수비도 상당히 또 취약한 팀인데요. 자, 무엇보다 일단 KB스타즈가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패턴들은 역시 원정 경기에서 드러난다는 점이지. 자, 일단 원정 경기 일단 내용을 한번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 현재로 일단 KB스타즈의 원정 성적입니다. 자, 청주 홈에서는 일단 KB스타즈가 일정 수준 경기력들을 좀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자, 일단 6승 4패, 5월 성적을 넘어서는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원정에서는 지금 현재 1승을 따내고 나서 9연패입니다. 9연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원정 10경기 동안 1승 9패에 그치고 있는 이 원정 경기력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우리은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원정에서의 득실 마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일단 KB스타즈가 지금 현재 원정에서 1승 9패를 달리는 동안 일단 평균 실점이 62.2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은 5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득실 마진이 거의 6점에서 7점 정도를 일단 역시 까먹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핸디사이드로도 약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데 일단 양 팀들의 매치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 그렇게 큰 격차가 났던 경기들은 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볼이 지금 잘 안 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맞대결은 3승 1패를 조금 이끌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리듬감들이 일단 김단비만 제외하면은 조금 팀 수비가 조금 원활하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우리은행 일반승만 조심스레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두 팀들 어떻게 보면 일단 나머지 자원들 우리은행도 일단 그 한엄지나 이런 자원들이 또 더 분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한엄지는 일단 한엄지대로 일단 삽질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나츠키는 일단 계속해서 외곽에서 터프슛만 때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단 아시안 쿼터제의 일단 부진과 이명관도 부진하고 김예진, 심성영도 일단 계속해서 3점슛만 던지고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는 그럼 누가 하란 말이야, 그지? 리바운드를 할 자원은 없는데 계속해서 일단 선수들이 외곽슛만 고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역시 오늘 경기는 다득점의 경기가 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 팀들이 최근 일단 맞대결도 그렇고요, 눈이 썩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도 일단 3점만 고집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일단 3점만 고집을 하고 있는데 양 팀들의 3점 성공률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의 3점 성공률입니다. 자, 올 시즌 이제 3점 성공률, 자, 우리은행 자, 리그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음으로 3점 성공률이 25.9% 이렇게 찍고 있고요. KB스타즈도 어떻게 보면 3점 성공률 27.5%로 양 팀 다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은 가운데에서 성공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면은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도 괜찮아. 지금 인사이드 도파, 인사이드 득점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양 팀들의 매치이기 때문에 117.5 기준점으로 기준점이 낮게 잡혀 있지만은 이 경기는 언더로도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두셔도 된다. 다만 이제 이 경기 승패 라인업은 역시 우리은행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 워낙 원정에서 KB스타즈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다만 이제 이 경기는 핸디나 이런 승호패 라인업은 어느 쪽으로도 일단 접근 포인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패턴은 없다고 보시고요. 일반 승과 언더만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쪽 라인업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 경기는 그런 흐름으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또 일단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요스바니가 이제 조금 가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일단 막심보다는 그래도 일단 요스바니죠. 요스바니가 일단 역시 상당히 일단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대한항공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일 좀 큰 심각한 문제가 역시 약간 한 선수의 부진이야. 유달리 일단 작년 대비해서 한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또 기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약간 메인 세터로서의 일단 역시 조금 임팩트를 조금 잘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강우가 계속해서 가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강우도 실질적으로 일단 역시 하락세가 좀 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솔직히 일단 유강우는 한 선수의 백업이었지. 무엇보다 대한항공이 예년만큼 성적을 못 올려주는 이유는 뭐 일단 정지석, 이준, 뭐 김민재, 뭐 일단 요런 자들 일단 뭐 득점력들은 또 임팩트 있게 조금 보여주는 패턴들이 있긴 하지만은 예전만큼 강한 공격력들,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이 부분이 한 선수가 지금 현재 부진하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우리 카드 같은 경우도 알리, 김지환 요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일단 돋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니콜리치를 영입했지만은 생각보다 니콜리치의 임팩트가 조금 약하다는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에 양 팀들의 숙제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일단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양 팀들 상당히 또 팽팽했습니다. 팽팽한 가운데에서 일단 풀세트, 세 번의 맞대결에서 풀세트가 두 번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일단 한 차례 또 대한항공의 3대1의 승리가 있으면서 우리 카드가 일단 역시 대한항공 상대로 2승 1패로 훨씬 더 조금 앞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양 팀들 맞대결 세 차례가 전부 다 일단 홈팀의 승리였어요. 홈팀의 승리였던 만큼 일단 이 경기는 일단 대한항공 홈이라면은 저는 약간 대한항공 사이드로 역시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양 팀들의 제일 큰 숙제가 역시 놓여져 있습니다.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범실 1위 팀과 2위 팀이라는 점. 자, 일단 다른 데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일단 역시 지금 한전이 일단 어제 한 경기를 더 치르면서 일단 한전이 어제 범실을 조금 더 기록을 했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대한항공이 일단 범실 1위 팀입니다. 범실 파트 1위 팀이고, 우리 카드 역시 일단 상당히 일단 범실률들이 높은 가운데에서 약간의 지표적으로 근소하게 일단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서브에서는 또 일단 역시 조금 대한항공이 앞서 있고, 블로킹에서는 오히려 조금 우리 카드가 최근에 니콜리치가 좀 합류를 하면서 약간 좀 재미를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일단 예전만큼 일단 블로킹의 강점들을 좀 못 보여주는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약간 강점들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세트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일단 요 경기는 181.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대한항공이 예전 같은 경기라면은 우리은행을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일단 세트당 기복과 여러 가지 조금 변수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역시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카드 프렌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배당에 조금 빠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그래도 일단 요스바니가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래도 일단 저는 대한항공 사이드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카 같은 경우도 한태준 세터가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폼이 좀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일단 신인으로서 압도적인 컨디션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똑같이 세터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가운데서 확실한 검증된 공격진들은 그래도 일단 요스바니와 정지석이 조금 포함된 라인업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지표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역시 디그 1위. 일단 지금 현재로 디그 1위는 역시 대한항공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조금 마지막까지 그 쫀득쫀득한 경기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올 시즌 블로킹에서는 조금 좋은 지표가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수비에서만큼은 리그 1위 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우카프레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경기는 대한항공 사이드와 함께 181.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우카의 수비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두 팀 다의 약점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어떻게 보면 우카는 조금 더 김지한이나 수비 쪽에서의 범실들이 계속해서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대한항공의 일단 제일 큰 범실은 서브입니다. 서브. 너무 욕심을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네요. 아무튼 대한항공 사이드, 오버사이드 요렇게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건설과 일단 대전정관장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최근에 토토를 하시다 보면은 그 느낌을 좀 받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이제 12월 말에 퍼포먼스가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어제 경기도 일단 역시 제일 많이 몰렸던 경기가 역시 여자 배구 오바였습니다. 어제 한전 프렌 한전 역배 추천을 드렸었고요. 어제 마테우스의 부상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지만은 뭐 그 가운데 일단 역배까지도 일단 역시 표출이 잘 됐던 내용들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경기 제일 많이 몰렸던 경기는 여자 배구 오바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지금 183.5 기준점에 이 경기는 누구나 보는 오바야. 알겠지? 183.5 기준점. 지금 배당도 하나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구매율을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남자 배구보다 여자 배구가 더 오바가 많이 몰렸을 거예요. 그 지표는 일단 한번 보고 갑시다. 자, 한번 남자 배구 181.5 기준점에 오바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여러분들과 처음 보는 거예요. 일단 요 경기 만만치 않네요. 자, 일단 남자 배구 오바 92.4%, 92.4%로 지금 구매율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여자 배구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 오바 183.5 기준점 오바입니다. 90.4%. 남자 배구가 더 몰렸네. 저의 판단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 누구나 보는 오바입니다. 왜냐면 일단 대전정관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상당히 또 경기력이 좋은 가운데 있고 현대건설도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경기 상당히 또 오버를 조금 좋게 보실 테지만은 전 요 경기만큼은 오늘 언오바 패스입니다. 언오바 패스 아시겠죠? 일단 그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이제 물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1연승 기간 동안 물론 이제 도로공사전이나 뭐 기업은행전의 수익 경기도 있긴 했지만은 IBK 기업인 일단 GS칼텍스나 페퍼한테 또 일단 풀세트 접전을 갔을 정도로 약간의 일단 접전들을 조금 펼쳐주고 있는 데다가 그쵸 약간 언더 페이스로 약간 여자 배구가 조금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요 부분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역시 여자 배구 파트에서 지금 이제 서브 1위팀은 지금 현재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이 최근에 역시 승리를 거둬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서브가 상당히 또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역시 한번 또 주목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요. 물론 이제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는 현대건설 아닙니다. 현대건설 일단 리시브 2위로 상당히 밸런스를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역시 정지훈에 대한 목적타에 대한 의존도들이 일단 역시 공략 포인트로 잘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대건설도 그 부분의 숙제들은 아직까지 조금 놓여져 있는 난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 일단 직전 기업은행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직전 페퍼전 2연패를 당할 정도로 일단 약간의 현대건설의 경기력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정관장 역배, 정관장 프렌으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컵 대회를 제외하고 2승 1패로 어떻게 보면 일단 정관장이 조금 이제 현대건설전에 조금 고전을 했어요. 현대건설이 일단 두 번의 경기를 먼저 따고 마지막 경기 정관장이 12월 12일 날 따갔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현재 정관장의 경기력들은 훨씬 더 일단 상승 곡성들이 일단 리그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 이제 흥국까지도 일단 제껴낼 정도로 일단 상당히 더 경기력이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6경기만큼은 일단 의외로 일단 정관장이 조금 현대건설을 잘 괴롭히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11연승의 이 분위기 동안 어떻게 보면 서브 득점에서의 강점들을 상당히 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6경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언어바가 살짝 고민이 된다. 언어바는 살짝 고민이 되고 다만 이제 6경기 일단 저는 정관장 역배, 정관장 프렌으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충분히 일단 가능성의 여지를 잘 둘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매치예요. 일단 저는 6경기 물론 저도 일단 오바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한 타임만 저는 오바를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바는 패스를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겠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찍으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보여요. 아시겠죠? 일단 올 시즌도 수익 경기가 한 차례도 펼쳐지지 않았고 일단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높이 경쟁력에서도 탄탄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다만 이제 저는 한 타임 건너뛰겠습니다. 오바는 한 타임 건너뛰겠고 정관장 역배, 정관장 프렌 이렇게 한번 추천 포인트를 드려보면서 오늘 경기 주간 분석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주간은 이제 조금 싹쓸이로 한번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5배, 6.3배, 3.3배 이렇게 한번 기본 배당까지 싹쓸이로 한번
전부 다 품고 갈 수 있는 코로나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간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일단 주간부터 깔끔하게 일단 먹고 해외 축구 고배당 또 노리고 가보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적중 노려봅시다. 가자!